오늘 서울에 있는 한 식당에서는요,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두 손으로 잡고 미소로 화답을 했습니다. 불편했던 관계 화해를 시도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직권이니까요. 네, 대표님께 수시로 좀 여러 고견을 여쭙고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좀 정돈 안 된 채로 흘러나갔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직권을 향한 그런 단일한 목표 속에서 대표님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으면은 뭐 하여튼 내년 이 대선까지 아마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끌고 가셔야 돼요. 어떤 속내일까요? 정가 소식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허성모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미애 대표가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은 김종인 전 대표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험악했던 그때에 비하면 오늘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네. 그 민주당 탄핵 결정하는 때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거 뭐 탄핵 밀어붙여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네. 얘기해서 사실 지난번 그 당권 도전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 두 분 사이가 불편했었는데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을 했는데 친노들의 또는 친문들의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처지를 김종인 대표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때는 표 얻으려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때 네. 발언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 이렇게 앙금으로 남겨두고 있다고 그래서 뭐 본인한테 별로 유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여하튼 받아주는 걸로. 그리고 큰 목표는 정권 교체라고 하니까 일단 받아주는 것인데 사실 김종인 대표는 뭐 추미애 신임 대표하고의 뭐 감정적인 문제 같은 거는 그다지 크지 않고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대표 사람으로 분류됐던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변인으로 임명하니까 일단 오늘 만남은 비교적 좀 조화롭게 안착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고 저렇게 대단히 식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서로 마음속에 앙금을 이미 조금씩 흘러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박경미 대변인, 우리 저희 더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대표가 가장 신임하고 이번에 밀어넣은 분이신데 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당 대변인 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왜 관리해야 될 지휘구가 없으니까 대변인 일에 집중하기도 좋고 또 자기가 추천했고 믿을 만한 인사를 추미애 의원이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당 대변인에 맡겼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 대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동안 뭐 답답했다라고 혹평을 하던 것과는 달리 뭐 이제 좀 우리가 차를 이끌면 대선까지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나. 오늘 좀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가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 사실상 과거 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 사과를 뭐 안 받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덕담들을 해준 것이고 자, 그런데 이 덕담이 그러면 이제 내년 정권 교체를 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추미애 대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만남은 뭐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도 하지만 썩 그렇게 내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본인이 뭐 플랫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권 주자들의 그 어떤 터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본인이 직접 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문재인 전 대표와 화해로 가기에는 지금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추미애 신임 대표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 하나의 징검다리 그 정도의 효과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워낙 김종인 전 대표 앞으로 해쳐모여라처럼 야권의 잠룡들 마치 호랑이 새끼들처럼 세판짜기에 함께 있었던 형국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오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동안에 만났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자신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공교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생일이었고요. 새벽 0시를 기해서 페이스북에 일제히 사실상의
출정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출정 선언이 맞죠. 네. 그리고 불과 어제 아래입니까? 또 김부겸 의원도 출정 선언을 페이스북으로 했고 네. 요즘 페이스북으로 출정 선언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요. 근데 타이밍을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핵심 중에 핵심이 안희정 지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친노 친문 세력에게 가장 호소력이 있는 사람도 문재인 네. 대표와 안희정 두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야권의 많은 대권 주자들을 네. 플랫폼 속에 모아서 판을 크게 이끌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그 속에 어쩌면 자기도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네. 안희정 지금 지사가 타이밍상 아주 좋은 시점에 이렇게 해준 것은 지금 제3지대론이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를 넘나들어서 그럴 때 더민주당 내에서 대권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더민주 내로 구심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심력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조 타이어가 아니다. 이제 불펜 투수에서 자신이 마운드에 등판할 것처럼 글을 썼던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키워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참에 그냥 아예 말을 타시진 않을까요? 대선에 직접 말이죠. 저는 그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김종인 전 대표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걸 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계속 얘기하시던 것이 사실은 그 대통령 그 임기하고 국회의원 네. 임기하고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개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2017년 내년 대선 때 나온 대통령이 만약 그 임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네. 절반 정도로. 한 2년 3개월만 하고서 대통령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직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아마 네. 2년 3개월 하고 대통령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연세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여러분들이 경쟁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떤 새로운 정치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는 2년 3개월만 대통령하고 그만둘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 그래? 우리끼리 그럼 경쟁하지 말고 일단 2년 3개월을 저 김종인 전 대표한테 한번 맡겨보고 그 후에 내가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저거 꽤 아이디어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늘의 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게 또 묶어낼 수 있는 분위기도 해서 말이죠. 여기에 반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5년 다 하시겠다는 생각 무등산에서 한번 보여주셨고요. 전남 강진까지 찾아가서 손학규 전 상임고문 토담집에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상 못했는데요. 아니 충분히 예상이 됐죠. 박지원 예, 원내대표를 찾아가면 바로 안철수 다음 전 코스로 대표의 일정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마 하신 말씀이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네. 어쨌든 뭐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인들 중에 두 분이 계신데 그래도 어차피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하는 그런 대의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네. 둘째는 자기와 같이 한번 경선을 해보자. 그게 국민의당으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제3지대가 되든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네. 더민주가 지금 판이 대선 경선판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민주가 메이저리그가 되고 네. 안철수 의원이 소속돼 있는 쪽이 마이너리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마이너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학규 네. 대표라든지 또 정운찬 총리라든지 이런 또 많은 선수들을 모셔오셔서 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를 모셔가려고 예를 많이 쓰죠. 다만 이게 네. 문제가 뭔가 하면은 손학규 대표는 지금 더민주의 상임 고문이고 현 당원이거든요. 네. 그럼 당직을 버리고 가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혹독한 건지 손학규 전 고문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와 대화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그냥 와서 당권을 맡으세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손학규 전 고문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와서 일단 내가 당대표를 대신 드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손학규 전 고문이 사실은 당대표, 국민의당의 당대표 하자고 전남 강진에 내려가셔서 저렇게 2년 동안 고생하셨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여하튼 본인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권 후보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쵸. 대권 후보와 관련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뭔가 손학규 전 고문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손학규 전 고문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 사실 그 문제를 이제 상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 가서 내가 안철수 전 대표와
그 한번 겨뤄보고 대선 후보를 놓고 겨뤄볼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은 너무나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의상이 확고해요. 네. 근데 이쪽은 만약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도와주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와 뭔가 겨뤄볼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을 손학규 전 고문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아마도 그런 판단을 하실 것이고 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완벽한 제3지대로 가는 방안인데 그 방안은 현재 손학규 전 고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 국민의당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뒤숭숭하지만 어쨌든 정가의 대권을 꿈꾸는 분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라를 등지고 이제 순방을 가실 분인데요. 박 대통령.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심상치 않다. 이거 우병우 수석 때문인가요? 일간까지 하면은요. 박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취임 이후에 가장 최저였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더 최저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안보 정국이라든지 북한이 좀 도와주는 면이 있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뭐 네. 몇 프로의 저항선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뭐 30%도 무너졌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측이고요.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수석의 문제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추천하고 검증했던 이 장관 후보들이라든지 지난번에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이라든지 문제가 많다는 게 지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도 그냥 임명하실 거라고 다 예상하죠. 그 제갈 길 가겠다. 뭐 네. 최근에 유행하던 말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네.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가신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경공의 비유까지는 좀, 네. 그런 네. 이야기를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걸 네. 제가 예로 들었고요. 네. 어쨌든 우병우 수석은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네. 어떤 흠이 있어도 우병우 수석이 인정만 하면 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수석이 아니라 인정을 해주는 수석으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출국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다음에요. 오늘 이분들은 아예 총수 일가가 줄줄이 창사 이래 처음인데 검찰에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나왔는데요. 롯데 말이죠.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는요. 그런데 검찰이 집요하게 소환에 응하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딸 신고문과 함께 일본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정이 글쎄, 되시나요? 롯데 관계자들은 아마 지금 혼자 그냥 방배동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보면 한 2달 전에 일본에 가서 딸과 함께 네. 일본에 가서 그 모처에 그냥 잠적한 상태로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아마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지금 서미경 씨에 관해서는 그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을 그 얘기를 안 했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율만 하고 있는 정도고. 그러니까 아마 제3자나 뭐 또는 롯데에서도 정식으로 그 서미경 씨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뭐 롯데에 뭐 정식 무슨 직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아마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 서미경 씨가 검찰이 정식으로 소환했을 경우에 응하지 않을 방법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일 간에는 이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강제 구인도 결국은 도모할 수 있다는 뭐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제도상으로 가능하고 네. 그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라는 것이 사실은 증여세 탈루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탈세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강제 구인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면 롯데 수사가 계속 지연이 되거든요. 롯데는 그 재벌 정수 일가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직원들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업에 소속돼 있는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네. 서미경 씨 모녀가 빨리 귀국해서 수사 받을 건 받고 네. 이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그 총수 일가로서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쓰이려고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0억대의 금싸리 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서미경 씨인데요. 한때 롯데의 여인으로 불리지 않았었습니까? 그 서미경 씨 미스 롯데 시절 잠깐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 가볍게 즐기는 스틱 과자. 상당히 신격호 총괄회장이
각별하게 여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셋째 부인 서미경 씨인데 진정한 힘받는 사모님이 서미경 씨인가요? 둘째 부인 하츠코 여사인가요? 아니 실질적으로는 하츠코 여사가 사실은 네. 뭐 신동빈, 신동주 그 두 아들의 실제 어머니 삼태자들랑.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츠코 여사가 그 지분도 많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힘을 받고 있겠지만 서미경 씨의 경우는 워낙 그 신격구 총괄회장과 나이 차이가 많이 네. 나지 않습니까? 37살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끼는 존재죠. 응? 그리고 이제 뭐 실제 그 사실상 뭐 내연녀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셋째 부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혼이라고 했죠. 사실혼 네. 관계니까. 이제 그런 정도인데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신격구 총괄회장이 아끼는 부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그냥 아끼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산 같은 걸 증여를 많이 해줬어요. 뭐 네. 땅과 건물, 빌딩 뭐 이런 무려 것들이 1,800억 많이 있어서 이제 원이니까요. 지금 시가로 부동산도. 대략 한 1,800억 네.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제 그걸 증여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주식 일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못 낸 거 아니냐 또는 안 낸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회사에 이런저런 손해를 끼친 혐의라고 하면서 검찰 쪽에서 나오는 혐의가 하나, 둘, 시간이 갈수록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미경 씨 딸 신유미 고문도요, 엄마 따라서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죠. 호텔 고문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도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 언론에서 못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신비에 가려진 인물인데 어쨌든 서미경 씨가 신격구 회장의 두 아들보다도 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유미 씨는 손녀들보다도 더 어린 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격구 회장이 여러 가지 뭐 재산 관계든지 배려를 많이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탈법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는 것이 국민 일반의 관측이고 네. 이미 검찰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고 네. 일본으로 숨었다 왔다 갔다 이건 곤란한 거죠. 빨리 네. 귀국하셔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받고 이 일이 마무리되는데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그동안 네. 혜택을 누렸던 어느 일가로서 누렸던 혜택만큼 의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